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주간 상승 보는 날이고요. 미국 시장의 대표 종목들 주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봉으로 돌리고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아람코에 잠깐 내준 적도 있지만 현재는 애플이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조정이 나왔네요. 애플에서는. 아마존, 유통주의 최강자 아마존입니다. 그렇죠? 애플의 하락폭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214불 이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하락폭이 작죠. 존슨앤존슨 이 정도 에너지입니다. TSMC ADR로 상장되어 있는 TSMC 방금 봤던 아마존보다 하락폭이 더 크죠. 반도체 업종의 다운사이클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 엑슨모빌 주봉입니다. 에너지 강세가 아직은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ETF 중에서 가장 큰 ETF 상태입니다. 연봉으로 볼까요? 이 정도 에너지예요. 현재 1년봉이. 그래서 바이앤홀드가 가능했던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에 이 하락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월봉입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딱 10년이 지난 지금 대략 3배 정도 되나요? 그 중에 일부를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자꾸 노이즈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효과의 소식들이 중복되고 있죠. 탑다운 방식에서 보면은 현재 국가 입장에서는 유휴자산이라든지 결론은 자산 매각을 진행을 해야겠죠. 이것들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자산들은 현금을 예전부터 준비했던 대기업이 일부 사간다거나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말 시즌을 통해서 재고를 잘 소진을 해야 될 것이고, 투자는 조금 더 딜레이 시키거나 축소해야 될 것이고, 비용이나 인건비 통제를 위한 구조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일부 현금을 보유한다거나 신용분을 축소하는 움직임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상태이고,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국가는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제재를 일단 순차적으로 해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업은 드디어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밑에 단에서 사업을 했던 구조들을 사들일 겁니다. 하위 이제 기업이나 자산들을 사들이겠죠. 개인들은 그에 맞춰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소진하거나 신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쪽 라인에 해당되는 시장 상황이고 언젠가는 이쪽 시장이 되겠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이 시간적 순서 안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지하실 수 있는 분들 해지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저것들이 1년 안에 끝난다, 2년 안에 끝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포지션을 되도록이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장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을 내리누르는 여러 가지 요인인 금리, 그 다음에 코로나가 불러온 여러 가지 공급망의 교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이런 것들이 일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부양을 전체적으로 다시 시켜야 되는 국면으로 갈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든 안 오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간 상승률을 다시 보는데요.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2차전지 관련주, 포장재 관련주, 이런 모습입니다. 자, 몇몇 눈에 띄는 종목만 보죠. 티타늄 조광권 갖고 있다고 움직이는 경동인베스트. 큰 축으로 보면은 이런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에 대한 희소성이 전방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금속은 리튬이라는 2차전지 소재에서 강력한 상승을 일으켜주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순을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결론은 미국의 IRA 법안 관련 중국 쪽의 영향을 덜 받아야 되는 글로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다각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형식을 띠고, 국내에서는 원래 자원 개발 쪽으로 잔뼈가 굵은 포스코나, 그쵸? 고려 아이언이나 이런 라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륙적으로 호주 쪽의 비중이 올라간다거나, 그 다음에 뭐 중남미 쪽의 비중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 안에 하나인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최근 들어서 순환매가 조금 순환을 돌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우선주가 움직인다거나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가 움직인다거나, 그쵸?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자, 또 뭐가 있나요? 양지사 한 단계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 9천억입니다. 몸집. 그리고 양지사가 움직이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현재 시장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특정의 수급이 이 종목을 샀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네요. 결론적으로 상선 약수 순리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유한다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트레이딩의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투자 쪽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뭐가 있을까요? 다 개별주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가 성장주 내에서 이제 집중 현상이 나오면서 그쪽 라인들이 조금 더 강한 상태고, 그에 따른 움직임에 불을 붙였던 게 미국 쪽의 IRA 법안 관련이었다면, 미국 쪽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전기차나 더 확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계획을 충족하려면 뒤에서 그 역할을 서포트하는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산업을 우리나라가 잡고 있다. 그게 배터리 셀 3사, 배터리 소재 대형 기업들, 배터리 관련 장비주들, 공통적인 배경입니다. 지금 북미 단에서 조인트 벤처가 일어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산업 리포트나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쪽의 산업을 빼고서는 그 속도감을 충족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시장 하락 속에서도 성장주의 압축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 2차전지 관련주가 여전히 조금 강한 상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개별적인 종목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현재 어느 국면에 와 있고 어떠한 최악의 국면에 나중에 행동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면 현재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심리가 좀 굳건해야겠죠. 왜냐면은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TV에서 나오는 뉴스들, 주위에서 막 힘들다 하는 소식들, 아니면 주식시장의 노이즈들, 글로벌 시장의 노이즈들,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 비껴나가려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겠죠. 부동산 노이즈들이나 채권 노이즈들 계속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한 단계 넘어서 밖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현재 내가 취해야 되는 입장이 이런 라인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안 보일 것 같은 이런 라인으로 갑니다. 역실적 장세도 어느 순간에는 바닥을 찍어낼 것이고 부양이 들어가면서 돌아나가는 국면이 언젠간 오게 됩니다. 그 안에 시장에 아웃이 안 되고 잘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남아 있다 보면은 자산을 매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모습처럼 투자 자산을 매입하는 개인들도 늘어날 텐데 그때 그 무리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겠죠. 그런 시장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주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이제 시가총액의 상위주들의 모습 보면 삼성전자는 조정 이후에 1단계 상승 이후 쉬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운사이클이야 더 진행이 될 것이고 시장 지수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5만원대의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시가총액 2위 정배열입니다. 그렇죠? 하이닉스 반등 이후에 한 3, 4거래일 조금씩 조정이 나온 상태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번 하락 기조 속에서 조금 많이 깨진 업종이 자동차였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리츠 이쪽 라인들은 당분간 관심도를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리포트를 평소에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연말 시즌 관련돼서 특히나 유통사업을 하는 움직임과 그 하윗단에 있는 섬유나 의류업종들, 전방의 나이키나 아디다스, 언더아머 주가 상태와 현재 재고 쌓아있는 그런 차트 같은 데이터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쪽 섹터도 재고 소진이 제1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다림이 조금 동반되는 시장이고 무리하게 판단했을 때 조금 다칠 확률이 높은 시장이니 조금 더 현금 비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다리시고 무리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런 상태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전저점 자리에 해당되는 2100이나 그 다음에 시장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국면인 2000단이 깨져서 1900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시나리오 정도만 짜보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시장의 저금리와 자금이 풍부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점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찍고 자산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
그런 자산 시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또 어느 정도 내년부터 금리 동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까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다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2년차 분들이 지금 시장을 경험을 했을 때 2년차 정도 됐으면 약간의 횡보에서 급등하는 장세를 경험한 경험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작년부터 하락 기조를 살짝 경험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구간을 가져갔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사이클이나 그리고 업종 내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이나 하나하나씩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내공도 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오는 기회도 잘 포착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거꾸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올 겁니다. 힘들고 뭐 그래서 욕도 나오고 뭐 하기 싫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타이밍이 조금 더 지속되겠지만 같이 해야죠. 그러려고 방송도 하고 같이 으쌰으쌰도 하고 평소에 힘들어도 원래 하는 일 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이고 역할이니까요. 자, 투자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붐업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현재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손잡고 갑니다. 힘들 내시고 뭐 힘들 내시라는 말을 당분간 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11월 2일날 3일날 FOMC 결과치 나오고요. 11월 8일에 중간선거 결과치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 우리 만남의 건대 강연회 장도 열립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얼굴도 보고 이겨나가고 끝내는 11월도 이기고 12월 이기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금리 동결 기간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것도 다 밟아 나가고 하면서 결론은 언젠간 또 웃으면서 또 만나는 거죠. 그때 그랬지. 코로나 때 그랬지. 코로나 때 자산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이 또 그렇게 움직였지. 또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든 구간을 지나갔지. 이제 다시 살아나나 보다. 이런 때 이야기할 때가 꼭 올 겁니다. 그때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10월은 6거래일 남았습니다. 6거래일 더 우리 화이팅하고 11월 초에 2주 데이터 잘 확인하고 베어마켓 랠리 일부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번 주간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